맡게 된 안남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인간의 삶에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고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어 왔고 앞으로 로봇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존재로 남아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이야기 속에는 로봇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진흙인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1818년 19세기에 쓰인 영국의 메리 셀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최초의 SF로 인정받는 작품인데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메테우스는 고대 그리스의 신들 가운데 하나로서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냈다고 전해지는 신입니다. 또 성경의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에는 고대 그리스의 신과 유대인의 신들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마치 신처럼 인조 인간을 만들어내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출현한 것입니다. 16세기 이후 근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 이런 신체가 기계적이라는 관점이 서양에서 지배적이게 되었고, 이태리의 토리아노, 프랑스의 보캉송, 자크드로 같은 스위스의 재주 많은 시계기술자들이 글을 쓰는 소년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귀부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자동기계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프랑켄슈타인에 이어서 20세기에는 체코의 작가인 카렐 차페크가 로스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작품에서 로봇이라는 이름을 명명해서 오늘날 우리가 로봇이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1977년 작품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 속 C3PO, R2D2 같은 로봇 캐릭터의 등장이 로봇 공학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동양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고대 중국에서 이제 나무로 만든 동물이 이제 기계 장치로 움직일 수 있어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아주 오래된 신화와 천문지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기괴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기계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제 기계로 만든 동물을 이용을 해서 사냥을 하기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레, 그래서 날비자에 수레 거자를 써서 비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바람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비행기와 같은 것이겠죠. 또 문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이 문자에다가 말마자를 써갖고 무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설명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몸에다가 붉은 갈기가 이게 불꽃처럼 막 솟아오르고, 눈은 굉장히 황금같이 생겨서 따로 이름을 길량이라는 이름으로 또 붙였다고 해요. 이런 말을 타면 뭐 1000년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전략가이죠. 제갈량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전쟁을 굉장히 잘해서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모구와 유마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말과 또 나무로 만든 소를 만들어서 주로 군량미를 이동하는데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군량미라는 건 전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우리가 소나 말을 이동을 시키려면, 데리고 다니려면 개들도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먹이를 주지 않아도 기계로 만든 소와 말이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움직이고 다니면서 산도 오르고 언덕도 내려오고 군량미를 열심히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아주 적합한 이제 그런 것이었다고 하고, 또 실제로 제갈량이 이 모구와 유마의 기계 장치를 뭐 길이와 너비와 면적 같은 걸 그 도면을 그려서 딱 해서 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 실제로 따라 만들 수 있었다라는 말도 전하고 있어요. 제갈량의 부인인 이제 황월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기계를 잘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였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처음에 제갈량이 그 부인의 집에 이제 결혼하기 전이겠죠. 갔더니 갑자기 집 앞에 사나운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딱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나무로 만든 개였던 거예요. 또 손님이 오는데 손님이 마구 들이닥치는데 음식이 손님에 맞춰서 착착착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많은 음식을 빨리 만들 수가 있지? 그래서 부엌을 몰래 엿봤더니 나무로 만든 사람이 음식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뭐 나무로 만든 양을 탔다는 이야기, 나무로 만든 호랑이 이야기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을 하면서 실제로는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이런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동양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뭐 나무로 만든 개나 나무로 만든 닭, 뭐 소나 말처럼 단순한 이제 기계장치로 만든 동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사람의 형상을 본뜬 인형이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중국에 이제 언사라고 하는 아주 기계를 잘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나라 모강이라는 사람한테 인형을 하나 바쳤어요. 근데 이 인형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아주 이제 공연에 적합한 이제 그런 인형이어서 인형이 막 공연을 하니까 이제 모강이 이제 즐겁게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인형이 모강 옆에 있는 후궁들한테 이제 막 이제 윙크를 하면서 후궁들을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모강이 이제 너무 화가 났죠. 네가 어찌 감히 황제의 여자들을 유혹할 수가 있느냐 해서 죽이겠다고 딱 했더니 갑자기 기술자가 나타나서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인형을 이제 분해를 했더니 이제 인간처럼 내장기관이 다 있었어요. 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내장기관과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근육도 있었고 혈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피부와 털까지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나무와 가죽과 뭐 악교와 그다음에 털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사람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인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형은 단순하게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기계장치를 통해서 왕왕 짖는 강아지나 아니면 꽃기호하고 우는 닭의 차원을 넘어서 기계 스스로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외에도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계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계를 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의 탕임금이 그것을 보더니 처음에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겠구나라고 좋아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보고 모두 부숴버리고서는 절대 백성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다가 한 세월이 10년쯤 지나서 백성들한테 다시 이 기계를 보여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탕임금은 어째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기계를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동양에서는 이렇게 우주의 원리, 자연의 모든 이런 원리들이 순리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뭐 겨울이 추운 겨울을 지나야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따르는 것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렇게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기계를 만들게 되면 이것이 순리를 위배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위배한다면 이것은 언젠가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계장치를 다 이제 부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맹자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공자님께서 인형을 처음 만든 자는 아마도 후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크게 이제 경계를 하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후손이 없다는 말은 가장 끔찍한 말이에요. 모든 생명은 자기 후손을 낳아서 이거를 종족 보존을 하는 게 기본인데 그렇게 아주 끔찍한 말로써 경계를 했다. 그래서 인형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본다면 모두 이제 동양이나 서양 모두 로봇에 대해 신기한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역시 또 두려운 존재다라는 그런 감정이 함께 공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서는 아주 훨씬 오래전 일찍부터 그 인조 인간이나 그 인조 동물들 그런 아이디어를 불경하다고 그 느끼는 게 약간 공감대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이후에는 그 조물주를 자연과 인간을 창조한 기술자로 보는 그런 운유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데카르트나 라메트리 같은 사람들이 동물 기계론이나 인간 기계론 같은 그런 이론을 제시했고 그 기술자로서의 신, 기술자로서의 조물주라는 어떤 당대에 유행하던 은유와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었고요. 또 앞서 말했던 뭐 스위스나 프랑스의 기술자들이 그 자동기계 제작이 전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인공지능 컴퓨터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고 또 사물 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최첨단 로봇이 등장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로봇이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스타워즈에서 보던 R2D2 같은 그런 로봇이 아니고 훨씬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로봇, 이런 게 어쩌면 구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스티븐 호킹 같은 저명한 물리학자가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컴퓨터를 탑재한 로봇이 발전하다가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21세기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들이 그러니까 신의 영역을 넘보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대 인간을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호모데우스라고 명명하기도 했죠. 또 이렇게 로봇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나 신기함에 의해서나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로봇을 좋아하고 끌리고 매력을 느끼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공포가 공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인간의 시선에서 두려움과 매혹이 공존하는 그런 어떤 양가 감정을 표현한 SF 영화들이 있죠. 그래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1968년도 영화가 그런 영화고요. 또 2015년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도 그런 식의 어떤 로봇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처음에는 매혹을 느끼던 주인공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로봇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에서는 그 로봇에 대한 역사도 오래됐고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SF 영화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도 역시 이제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생명을 본뜬 그런 인형들이 신화와 이야기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유독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창조물 이런 것들이 그다지 전하지 않는데, 한 가지 굳이 찾자면 이제 고려 후기 또는 조선 초 요 시기쯤에 이제 바풀로 만들어진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풀로 이렇게 뭉쳐서 요만한 동물을 만들었는데 바늘을 먹기 시작을 해서 몸집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닥치는 대로 이제 쇠붙이를 이제 먹어 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쇠붙이를 먹어 치우면서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이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아무리 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불가살이에요. 불가하다, 살, 죽일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라는 뜻으로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불가사리는 불로서만 죽일 수 있다. 왜냐하면 뜨거운 불에는 쇠가 녹으니까. 그래서 그 불가사리 신화 정도, 불가사리 이야기 정도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창조물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조선 시대에는 그다지 이렇게 유행을 하거나 그러지 않다가 이제 근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소설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21년에 현영선이라는 사람이 송도 말년 불가사리 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고려 시대 때 나왔던 거라 이제 송도라고 하는 이제 개성의 옛날 이름이죠.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 이런 시기니까 이런 어지러운 이런 힘든 시기에 불가사리가 왜 다시 소환이 됐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불가사리라는 것은 아주 인간이 겪어내기 힘든 세상, 그런 힘든 시대에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을 했었잖아요. 처음 나타났을 때도 이제 고려 말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끝날 때 그랬는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 사람들이, 특히 이제 동양의 사람들이 상상의 동물을 만든 것들은 용이라던가 봉황이라던가 기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상의 동물들은 대개 태평한 시대에 등장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태평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수단으로서 이런 귀한 동물들을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약간 괴물 같은 이런 불가사리는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왔을까 살펴본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든지 이겨내는 방법으로 이런 괴물이 나타나서 그것을 이제 물리쳐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불가사리가 소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떤 공동체가 함께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려 말에 불가사리 같은 상상의 위력적인 그런 존재를 이야기 속에서 되살려낸 거는 서양의 골렘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덩어리, 이걸 뜻하는 골렘은
원래 3세기, 5세기경의 이야기인데 16세기에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박해를 많이 받게 되니까 대설련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로는 또 전설이나 동화로, 그림 형제의 동화 같은 거, 그다음에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야기 속에서 되살려낸 인조 생명체 불가사리나 골렘 모두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되면서 결국 퇴치되어 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결말로 마무리되거든요. 이렇게 불가사리나 골렘은 어떤 이중적인 면, 공포와 매력, 이런 두 가지 면을 가진 인공 생명체인 것 같아요. 밥풀로 빚어 만든 불가사리와 진흙을 빚어서 만든 골렘, 이 둘의 제작 방식은 어떤 원초적인 면이 있죠. 밥풀이나 뭐 진흙이나. 근데 이제 근대적인 서양의 기계적인 세계관하고 접목이 되어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자동기계, 오토마타에서 로봇으로 서양에서는 발전시켰고요. 이런 발전에 공상과학, SF의 소설과 영화들이 어떤 허구적인 상상력이 기여를 했습니다. 결국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공상적인 로봇 캐릭터들을 발전한 과학기술공학으로 구현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또 인간 모습을 본뜬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로봇은 SF에서는 주류이지만 인간의 팔이 하는 기능, 다리가 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나오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는 다리가 하는 기능, 말이 달리는 그 기능을 본뜬 그런 로봇들인데 그런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로봇은 매우 다양한 그런 어떤 휴머노이드, SF에서 보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뭐 전쟁터에서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데서 쓰였던 폭탄 제거 로봇 팩봇, 또 그 일본에서 양로원에서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반려 로봇 파로, 그다음에 이제 대공장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 만드는 대공장에서 쓰이는 그 강화복이라고도 하는 입는 로봇, 옷처럼 입어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웨어러블 로봇, 어떤 외골격 로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로봇들 거의 다수가 애초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거라고,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2015년 카이스트의 후보 로봇이 미국에서 열린 로봇 기능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고, 아까 말한 그 대규모 공장의 자동차 제작 같은 공정에는 로봇 팔, 그러니까 로봇 팔이 있죠. 그런 팔이나 웨어러블 로봇, 강화복이라고도 하는 그런 로봇이 상용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 현대가 그 구글의 자회사이기도 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유명한 로봇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합니다. 과거의 전설이나 현대의 SF 이야기들 속에서 인간의 삶을 구원하거나 돕기 위해 만들어냈지만 곧이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로봇의 이중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불가사리나 골렘이나 모두 그런 서사를 갖고 있어요. 이런 로봇의 이중성은 신과 마찬가지의 창조자가 되려는 인간의 열망과 두려움을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동양의 전통 속에는 서양에서와 같은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고 강화하고 초월하는 그런 인공생명체를 창조하려는 노력이나 신적인 창조 욕망이 서양에 비해서는 좀 두드러지지 않았다, 표면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토종형 한국형 인공생명체 불가사리는 오늘날에도 소설, 영화, 만화, 웹툰, 웹무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미지로 재현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불가사리는 우리나라의 로봇의 시작과 끝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